반갑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어촌을 연구하고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섬지역과 어촌지역이 지금 어떤 위기에 있고 이런 위기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는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어촌은 법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하천이나 호수, 바다에 접해 있으면서 주로 이제 어업 활동을 하는 지역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어촌 지역들이 과거에 대단히 활성화되었지만 이제 최근에는 다 이렇게 위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농촌은 내가 소유하는 토지에다가 경제 활동을 하는데 우리 어촌의 경제 활동 공간은 공유 수면이라고 하는 바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물고기나 해조류 이런 것들은 내 건가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국가 거예요. 국가가 소유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기에 살고 있는 어업인들한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이용하지 말고 어업인들만 이용하라라고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어촌이 꼭 거기에 살고 어업 활동을 하는 사람들만의 공간은 아니에요. 우리 일반 국민들이 여가를 위해서, 레저 활동을 위해서 이제 어촌을 찾고 어항을 찾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쉼터이기도 합니다. 이 위기의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라고 보면 배나 우리 어장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마음대로 사고 싶다고 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수산업의 진입장벽이라고 해요.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어요. 어촌 사회 안에서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유입하기 위한 노력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어업 활동을 하기 위한 전진기지로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래서 어업인들이 이제 더 이상 없으면 물론 수입해서 먹으면 되는데 우리 바다에서 생산되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을 먹을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공익적 기능이라는 겁니다. 이제 지방 소멸이라는 이야기들을 일본이나 아니면 유럽이나 이런 나라에서 먼저 경험을 했습니다. 일본이 이런 고령화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이제는 일본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느 나라에 관심을 갖느냐? 우리나라에 관심을 갖습니다. 일본의 고령화 속도보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인구 문제가 결국은 앞으로 미래에 엄청난 위기로 대두될 것이다. 그 속에서 그러면 왜 어촌이 제일 중요하냐? 어촌이 제일 먼저 그런 문제에 노출될 거라는 겁니다. 국토 외곽의 인구 소멸 문제에 있어서 정주 여건의 문제에 있어서 훨씬 더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산업에 비해서 위험성이 10배나 높으니까 어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내 자식은 절대로 어업을 하면 안 돼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동화, 기계와 안전 설비들을 넣으면 매우 안전한 산업으로 일을 할 수 있어요. 어디서 할 수 있느냐? 어업 선진국들이 그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산업재해율이 0.9% 미만입니다. 어촌에 가서 일을 하면 월 230만 원에서 지금 250만 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안 해요. 그 인력을 지금 외국인 종사자들이 그대로 다 넘겨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뺏어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수산업을 현대화하고 고도화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종사자들이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야 된다 말씀 좀 드립니다. 근데 이제는 젊은 청년들, 젊은 인재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 어촌 현장에 정착시키는 지원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생산 중심의 정책에서 사람 중심의 정책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1강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제가 어촌 누딜 사업이라는 내용을 좀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어촌 누딜 300 사업이라는 사업은 지금 정부가 아닌 이제 지난 정부에 우리 어촌 지역에 3조의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사람들한테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거는 공통사업이에요. 내 어항을, 우리가 이용하는 어항을 안전하게, 우리 배가 안전하게 정박하고 내가 내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업, 이런 사업들의 만족도가 되게 높았습니다. 신안 만제도는 삼시세끼라는 방송으로 이제 이 만제도가 알려졌는데 여기 주민들은 평생 동안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배가 마을에 여기 접안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방파제가 너무 짧았어요. 여기는 이 사업을 한다 할 때 온 주민들이 오로지 하나, 이 배가 여기에 접안될 수 있도록만 해주세요 했어요. 하고 났더니 뭐가 좋아졌느냐 이거예요.
5시간 20분 걸리던 게 2시간 30분밖에 안 걸려요. 주민들의 만족도가 너무너무 높습니다. 이런 지역들은. 여태까지 국가가 사실은 관심을 가지고 해줬어야 될 사업을 하지 않았다 불과 60년 만에 이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사례는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혹시 감태라는 거 아세요? 감태? 조미김처럼 조미감태를 만들고 싶었던 어촌인데 요게 가공 공장이에요. 11억 정도 들여서 만든 가공 공장입니다. 근데 여기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채취한 거를 내 집에 가져가서 전장이라고 해요. 요렇게 큰 전장을 펴서 떠서 말려서 가지고 오는 것까지는 다 개인의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가공 공장은 각 개인이 만들어 온 전장을 사는 거예요. 돈 주고.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지금 도시락용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한 금액으로 다시 돈을 그분들한테 주는 거죠. 이거를 재래시장에 원물로 팔았을 때 100원이라고 하면 얘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코스트코나 온라인 시장에다 판매하게 되면 500원, 600원, 5배, 6배 이상의 가치가 올라가요. 대단히 성공적인 마을이고요. 지금 현재 매출이 30억을 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업소득과 체험소득과 이 가공공장 소득까지 합하면 연 매출 50억이 넘습니다. 마을 기업이에요. 근데 여기가 또 다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뭘 하고 있느냐면 수산학교라는 거를. 왜 수산학교를 만들었을까요? 우리 마을에 사람을 들여서 우리 마을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수산학교를 만든 겁니다. 여기는 잠을 잘 수 있고요. 식사를 할 수 있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이제는 어촌 마을이 자기네들이 필요한 사람을 찾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나 안 받겠다. 우리 마을에 도움이 되는 인재들만 뽑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대단히 혁신적인 겁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어촌의 소멸 문제 그리고 누디를 통해서 현장에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를 쭉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어촌을 지금 한 21년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촌에 대한 연구는 아무리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책을 많이 들여다본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현장에 가서 보고 이야기를 듣고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는 거고요. 결국 그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라는 거를 제가 20년이 넘어서야 요즘 절실하게 깨우치고 있습니다.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한테 좀 전달이 잘 되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